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최근에 유명 연예인 정우성 배우가 지금 혼외자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아직 출산은 한 건 아닌가 봐요. 저는 상대 여성이 뭐 문갑이라는 사람을 처음 이번에 알게 됐는데 워낙 뭐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관심이 없고 TV를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지금 이 문제가 정우성이란 배우가 그동안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슈화되고 또 이 문제 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생활이 하나둘씩 막 드러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 복잡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여성이 많았구나. 뭐 그런 부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투처럼 여기저기서 뭐 정우성하고 이 여성 편력 문제 이런 게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저도 또 처음 들어보는 의원인데 이수영이라는 의원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 양반이 아이 낳았다고 결혼 숨 막혀 죽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우성의 무슨 팬처럼 이렇게 대변하듯이 이야기를 또 이 양반이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이분들 이야기고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단 사주 명리학 이런 쪽에 계속해서 검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실제로 사주를 한 번도 정우성이라는 친구의 사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도대체 사주팔자가 어떤지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사주가 어떤지, 왜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부분을 검증 차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정우성 배우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대체로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정우성 팬들도 뭐 팬들이죠. 이제 팬들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죠. 호날두 봐라. 한국도 개방적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 물론 이거는 뭐 나라마다 규범이라든지 도덕, 또 가치관, 또 전통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호날두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우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바꿔야 된다. 글쎄요, 이거는 뭐 그분들 이야기라서 제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이걸 바꿔라. 또 호날두가 그렇게 했으니까 정우성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개방적 사고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분들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어떤 여성을 만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낳았다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빠로서 당연히 부모로서 그 부분에서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뭐 외국에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또 뭐 아프리카 난민 또 난민도 입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또 보고 또 광고도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식은 버린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이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완전히 금이 가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사주팔자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우성 사주팔자를 찾아보다 보니까 뉴스원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요. 정우성 외로운 사주다. 가정 유지 힘들고 겉도는 아빠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9월 달에 한 무속인 유튜브 채널에서 정우성 사주의 타고난 애정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대요. 저는 뭐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때 무속인이 정우성의 이름은 모른 채 성별과 프로필상 생년월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희같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주팔자를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년월일시를 보고 만세력을 뽑는데 왜 무속인들이 자꾸만 생년월일을 물어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무속인들은 말 그대로 신이 이제 뭐 점지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이 뭐 이야기하면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속인들도 생년월일을 사주처럼 다 이렇게 풀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던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생년월일을 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속인들 전 많이 봤어요. 무속인은 타고난 국가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곳간을 채우기 위해 바지런히 해야 하는 사람이며 일복을 타고났다. 다만 외로운 게 아니 부족한 게 외로운 사주다. 이렇게 이 양반은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제가 사주를 풀이했을 때 전혀 외로운 사주가 아니었습니다. 사주로 봤을 때는 이분은 무엇 때문에 외로운 사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했다고 외롭다. 그건 아니죠. 결혼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50, 60 됐는데도 미혼분들이 많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걸 외롭다? 글쎄요. 결혼 안 해서 외롭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뭐 맞을 수 있겠죠. 가족이 있다 해도 겉도는 아빠 느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지금 운기가 재미나진 않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정우성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결혼 안 했다고 재미없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거 보니까 굉장히 여성 편력도 심했고 또 여성들이 여기저기서 뭐 심지어 10년 이상 뭐 동거했다는 여자도 나타나고 굉장히 여성 관계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아직 재산을 불리는 때는 안 됐다. 재산을 불리는 때가 안 됐다.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수백억 재산가가 됐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안 됐다. 글쎄요. 그 전에 이미 불린 것으로 보인다. 뭐 지금도 계속 불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성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혼에 대한 게 없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 52세다. 그러니까 나이 생년월일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뭐 52세라는 걸 알겠죠. 오히려 30대 때 잘 나갈 땐 결혼해야지 마음이 강하게 없었다고 나온다. 그 뒤로 이 사람이 혼인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내 눈에는 100% 차는 여자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결혼 안 해서 100% 차는 여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이 무속인 이분이 말한 게 약간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좀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사주를 오늘 처음 봤어요. 보고서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좀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사주가 이렇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게 개축생 73년생 그래서 이정재 정우성 같은 아주 둘이 친한 친구로 알고 있어요. 또 이정재 배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도 또 친구라고 하죠. 그리고 병진월 무자일주입니다. 그래서 무토의 기운을 갖고 이제 봄에 태어났는데 축하고 짓, 무토는 다 지금 토의 기운이고 화도 있고요. 화생토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럴 때 보면 약간 신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자진 합수가 돼서 완전한 신강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사주가 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조우도 이렇게 보면 무토는 건토고 병진월 또 초봄에 태어났고 뭐 자하고 축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자식은 남자한테 목의 기운인데 자식이 없죠. 그런데 진토 속에 봄에 태어났으니까 이때는 진토를 다 토로만 보면 안 되고 봄에 태어났으니까 진술신미 같은 경우는 각 계절의 기운을 봐야죠. 그래서 보면 일단 자식은 숨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자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숨어 있는 자식이 있고 또 실제로 수많은 여자를 만났으면 뭐 숨겨놓은 자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운인데 여자가 맞냐 보면 개축생이잖아요. 무자일주한테는 또 무게 합이 되고요. 축 중에 보면 개수가 들어있고 진 중에 개수가 들어있고 자 중에는 또 임수 개수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사주에 보면 합의 기운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깨지는 기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자가 많고 또 남자한테는 이것은 또 재물 운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재물은 많다. 그리고 신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된다. 그리고 26 개축대원, 36 임자, 46 신해대원. 현재 46 지금 신해대원에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무속인은 뭐 한때 젊었을 때 지금 돈이 좀 들어오고 지금은 돈 저기 들어와서 불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사주 속에도 돈복이 많고 또 대운에서도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것은 또 남자 입장에서는 돈과 여자는 같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서 그리고 여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외로웠던 사주가 아니라 너무나 풍족하고 그것을 어느 한 사람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가 한 사람 결혼해서 갖게 돼 버리면 자기가 수많은 지금 사주하고 운에서 지금 들어오는 여자를 다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욕심이 많게 되다 보니까 일부러 안 한 거지 외롭다든지 아니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왕, 제왕으로도 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자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갑진년에 갑자기 이 일이 불거지고 자식이 뜬금없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4년 갑진년인데 자진 합수 그러면 암합이 돼버리고 왜냐면 지금 진 중에는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토하고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암합이 돼버리면서 간목은 남자한테는 자식이 돼버려요. 그런데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정간의 자식이 아니고 뜬금없이 편간 간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혼외자가 됐던 생각지도 못한 자식. 그러면 어떤 분들은 편관은 남자 아이 아닙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때 편관은 또 혼외자 정상적인 자식이 아닌 그런 자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하고는 합이 들어오잖아요. 자진합. 근데 결국 그게 물바다가 돼가지고 이 토가 다 뚝이 터진 것처럼 수다 토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을해월이잖아요. 을해월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온통 뚝이 다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바다가 되고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이 무투 속에 감춰졌던 이 무투 일간들이 굉장히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숨기고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뚝이 터졌다. 그런데다가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을묘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을묘시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무게합에다 잠유형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유형이라는 것은 이걸 보고 이제 골랑도화라고 하는데 도화살이 엄청나게 강해서 골랑이라는 흐를 권자 그 다음에 흐를 권자에다 흘릴 양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정액을 흘리고 다닌다.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고 주색 잡기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주에 만약에 묘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물도 흘러 넘치고 또 그것도 흘리고 다니고 여자도 넘쳐나고 돈도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체하지 못했는데 갑진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자식이 나타나고 또 11월 달 뚝이 터져버린 더군다나 을은 또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뚝도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뚝이 터져버리고 모든 게 물이 빠지고 나서 드러나는 정우성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형국이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저수지가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뚝이 터져버려 가지고
홍수가 나버리고 다 물이 휩쓸려 가면 이제 뭐 찌꺼기서부터 더러운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25, 26년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25년까지는 어찌 해가지고 잘 견디겠지만 26년에는 병호, 좌우 충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7년 정미, 자미, 원진살이 들어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여자 문제가 훨씬 더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감춰두고 무토가 그동안 여성을 가다두고 있었던 건데 이게 뚝이 터져버려 가지고 모든 게 이제 뭐 좋지 않은 기운들이죠.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뭐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추악하게 드러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망신수도 생기는데 내년이 이제 겁살과 후년이 제살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겁살, 제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갖고 있는 게 빼앗기게 되고 또 제살이 들어오면 겁살, 제살이 들어오면 수옥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간송사의 연루가 될 수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25년 병오년은 또 좌우충살까지 되고 이런 데다가 여기서 제살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좀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